네, 다음 순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실시간 줌으로 참여하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기조 강연 네 번째 시간인데요.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의 젠더라는 주제로 반다나 시바 과학기술 생태학 연구재단 설립자이자 세계화 국제포럼 상임이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 기조 강연을 들으신 후에 본 세션의 좌장이시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 이어서 토론자가 있습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이자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의 소장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조 강연 네 번째 좌장과 토론자님들이 무대로 이미 모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리가 일당 100의 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조연사이신 반다나 시바 상임이사님은 현재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다나 시바 이사님. Hello. Yes, hello, hello. Greetings to all.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현지 시각이 이제 오전 10시 10분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한국에서 함께 토론을 진행할 좌장과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이자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의 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반다나 시바 이사님 준비되시면 강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예상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 서밋에 1992년에 참여를 했는데요. 인도 정부와 다른 정부와 함께 전 세계의 사회 운동에 대해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완결성을 보호하고 생물종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UN 프리워크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협약은 우리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부유한 국가들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모델을 만들어낸 이런 국가들이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탄소 배출을 93%나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스나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시추를 한다든지 6억 년이 된 화석 연료를 땅에서부터 캐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연소하고 이것을 진보,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인 지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UNFCC는 그리고 IPCC는 10년 내에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화석 연료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사람들의 생존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생물 종의 생존과 관련된 것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 종의 멸종 문제가 다른 생물 종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희귀종의 멸종과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생물종이 매일매일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BES라고 하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런 패널 역시 기후 환경 그리고 기후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물 종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태 그리고 지구를 파괴하는 현재의 관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 종 역시 멸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세기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뿐만 아니라 IPBES의 연구 역시 우리가 코로나만 보고 팬데믹만을 보고 있고 그 원인을 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변화와 태풍이라든지 산불, 가뭄, 홍수, 사막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습지의 건조화 같은 것들도 다 증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분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분열은 의식적으로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이 실행한 것입니다. 저는 물리학자로서 양자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과 숲이 파괴되는 것을 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Staying Alive라는 책인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 방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먼저 팬데믹과 기후 변화는 서로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같은 위기지만 증상이 다를 뿐입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죽은 것으로 바라보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보다 더 강력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제가 현대의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이컨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가부장주의와 관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가부장주의와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시간의 남성적인 탄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나는 영웅과 슈퍼맨들의 탄생을 기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사회와 자연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은 여성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남성적임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과학적인 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자연은 인간과 분리됐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저서에서 그는 전 세계에는 과학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고 남성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사회의 모든 결정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제도의 사유화에 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토피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매우 깊게 우리 사회에 연관되어 있는 백만장자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광산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현재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새로운 오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뇌의 기능, 우리 생각, 우리 사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원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연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경제 모델로 착취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이 없는 탐욕 그리고 자본주의 탐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커럴리안 머천트는 자신의 저서 자연의 죽음에서 코스모스에 대한 유기농적인 생각을 제외하는 것은 자본주의로 인한 자연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연은 내재적인 힘보다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자연을 조작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이 로 인해서 물리적인 질서가 생기고 상업적인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본질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렉산더 셰파의 연구 결과입니다. 만약에 자본주의의 이론이 한 명의 보르주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택해서 예를 들었다면 현재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생태계에 대한 무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한계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과 코로나, 사스, 에볼라, HIV 그리고 다른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30년 동안 탐욕의 결과로 생겨났고 이를 통해서 세계화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PPES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would mean we wouldn't create an agricultural model that would invade into the Amazon to grow GMO soya, which nobody wants. I know that Korea doesn't want to import factory beef. 한국 같은 경우는 I know Korea did not want to import. 수입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수입을 원하지 않았냐면은 해외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조차 이제는 GMO 식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팬데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정상회담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평가했을 때는 4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IPCC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 데이터에 따르면은 5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파괴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팬데믹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화학 연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비료를 만들려면은 이 디젤을 2리터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토지가 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오염의 15에서 20% 정도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로 결국에 이러한 팬데믹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식품에 다시 그리고 식량에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공식품의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진대사를 다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신진대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지구의 신진대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해외 의존을 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소수의 화석 연료 회사들 그리고 가공 회사들 그리고 소수의 대형 기업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농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화폐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이 이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을 사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식품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신진대사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에 우리가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희생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탐욕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더 많이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수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라자냐 무브먼트를 제가 계속해서 지난 한 3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토양에 이런 유기를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오가니즘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종들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생물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GMO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훼손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생태계 발자국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도에서도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굉장히 많은 그런 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내가 식량을 생산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싶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토양을 더 잘 보존을 할 수 있고 토양에 더 좋은 영양 성분을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보다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에게 2배로 더 많은 식량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질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양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토양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을 조금 더 비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아마존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현재 식량 생산량을 300에서 400% 정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자연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500년간의 식민지 그리고 400년간의 화석연료 의존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저희가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계속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도 가정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 왔고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여성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러한 팬데믹 시기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폭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무장적인 사회에서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존재론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학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계속해서 이런 노력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영향을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탐욕을 줄여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5대 가장 5명의 이 백만장자들이 그리고 이 정말 가장 부자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 이 5명이 670억 달러를 벌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일터를 잃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지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복지 국가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여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도 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에도 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결국에 다양성이 가장 존중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해결책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적으로 서로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요가에서 하듯이 우리가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소수를 위해서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그리고 강, 그리고 우리의 지구,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지구의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
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폭력의 잔혹성으로 인해서 지구와 여성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50년 동안 저는 지구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농부들을 돕는 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서비스로 인해서 부유한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가 창출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아라든지 빈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연과 여성을 앞으로 전환의 리더십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반하는, 그리고 부채와 질병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서 생명 중심주의로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보살핌으로 가득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다나 시바 세계화 국제포럼 상임이사이자 과학기술 생태학 연구진의 설립자의 귀한 강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지구의 신진대사를 파괴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탐욕의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김현미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또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반다나 시바 선생님의 이제 강연을 듣고 있으면, 반다나 시바 선생님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에코 페미니스트시죠. 그래서 에코 페미니즘의 개념을 창시하시고 또 지구 민주주의, Earth Democracy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터이고 우리의 일터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지구의 다양성을, 모든 종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거대한 순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까를 늘 설파하시고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 많은 정말 불행한 통계는 이제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수가 지구상에 사는 동물의 수를 압도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비인간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그 생태계를 침범하고 거기에다가 폭력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제 불예측적인 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이제 닥쳐올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백만장자, 빌 게이츠 아니면 여러 이 자본주의가 또는 정부가 무언가 이러한 생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고 기후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국가 중심주의, 자본가 중심주의, 그다음에 전문가 중심주의에 빠져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무력한 그냥 마스크만 잘 쓰면 되는 도덕적 시민으로 지금 생활해 온 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팬데믹은 무엇의 위기인가? 사실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부재한 이런 상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팬데믹 위기가 결국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에 이미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다가 어떤 더 심화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한국에서 특별히 부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션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1년간 팬데믹 위기를 경험하고 왔던 한국 사회에서 이 팬데믹 위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누가 약탈적 자본주의가 휩쓸고 간 폐허의 장에서 누가 회복을 외쳐야 되고 누가 모든 피해의 부담을 져야 되는가,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이 고민들을 함께 털어놓고
새로운 사회 기획을 위한 논의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의 그 패널리스트들을 모셨는데요. 첫째, 먼저 사회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양희 선생님은 현재 이 젠더 앤 리더십, 그래서 여성 정책과 리더십 전문가이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 환경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하셨고 현재 그 여성 환경 연대의 대표이십니다. 동시에 최근에 에코 페미니즘 연구소를 함께 차려서 저도 멤버이기도 하고요. 대표로 이제 활약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두 번째 그 소개해드릴 분은 인류학자이시며 현재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백영경 교수님이신데요. 저하고도 참 친한 동료입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를 백영경 선생님은 돌봄의 재분배의 위기라고 정의 내리시고 최근에는 보편적 돌봄 소득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 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 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최근에 탈성장론이 자본주의의 이 횡포한 이 약탈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한 분은 정말 활동가로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한 분은 학자로서 에코 페미니즘, 그러니까 생태주의와 젠더 정의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해 오신 두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다나 시바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반다나 시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어떤 인사이트, 반응이 있으시다면 뭔지 이제 김양희 선생님부터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다나 반갑습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 전현직 활동가들 중에는 반다나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발제를 들으면서 91년도 마이애미 비치에서 선생님 뵀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91년 이후에 우리 여성계가 어떻게 했었으면 지금보다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92년도 리오에서 열렸던 운세드 그 결과문서 아젠다 21의 챕터 24장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 초안을 드래프팅을 했고 그때 반다나 선생님과 세계적인 여성 환경 활동가들이 많이 오셔서 그때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끝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성의 리더십으로 뭔가 또 희망을 찾자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성환경연대는 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자연에 대한 지배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베이컨식의 기계론적 세계관 그런 데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어지는 토론에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연 듣고 한 20여 년 뒤로 시간을 되돌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경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과학기술학 STS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신 저작들을 읽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영향을 받았고 또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제 연구를 진행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현 위기의 근원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 데서 나오고 또 그 뒤에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점이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선생님이 다시 열정적으로 강조를 하시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50년 동안 매일매일 무언가를 갖다가 실천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정말 어려워도 이렇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이제 오늘 끝나기 전에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한국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현재 일부 환경운동조차도 시장 중심주의, 기술 중심주의로 흐르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리버럴 민주 정권이 그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시장 중심 정책, 기술 중심 정책이 대부분이고요. 또 사실 환경운동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도전하면서 다른 급진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집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론의 장의 중심에 서고 있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돌봄의 영역에서도 막 디지털 의료, 디지털 교육, 디지털 돌봄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농업에서도 디지털 농업이 막 강조되면서 이 디지털 농업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초제를 쓰는 그런 관행 농업과는 전혀 다른 친환경적인 것이고 지금 그 소비를 많이 하면서 자급과 순환을 하고 있지 못한 도시들을 전환하는 데 이 스마트 농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의 대안으로까지 스마트 농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흐름 뒤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흐름을 제어할 어떤 효과적인 저항의 전략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선생님 가시기 전에 꼭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다나 시바 선생님께서 백경정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젠더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다나 시바 선생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지금 많은 통계 수치나 아까 이정우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봄이라는 책무 또는 돌봄이라는 정말 좋은 가치들이 그 여성들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기존에 사회적으로 분담했던 돌봄이라든가 어떤 위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적 서비스들이 다 가정이나 집이라는 것에서 다 안전,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교육까지도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그 느끼는 부담이 정말 너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재난과 위기가 올 때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 정책에 굉장히 잘 따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좋은 시민으로서 이 방역에 또는 어떤 국가 정책에 아주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제 여성들이 느끼는 것은 이러한 식의 전지구적 사회 위기와 생태 위기를 개인 여성의 희생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의식도 굉장히 생겨났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이제 사회적 자원이 부족했을 때 자원을 교환하고 상호 의존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돌봄 노동이 여성들에게 집중되면서 이 돌봄 책무 때문에 일어나는 여성들의 굉장히 많은 사회적 부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한국의 20, 30대 여성들이 자기 돌봄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취약한 노동 조건에 있다가 실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하면서 어떤 다른 사회적 안전망이나 완충지대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20, 30대 여성들이 이 완전히 집에서 고립되어서 사회적 어떤 식의 자원과 연결성이 없은 채 자기 돌봄의 위기를 경험하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죠. 정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된 이주민이라든가 성소수라든가 빈곤계층이라든가 노약자들의 문제 이분들이 생존과 삶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한국의 방역 체제만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서 이런 사회적인 감정, 생존,
어떤 부분에서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께서 목격하고 계시는 젠더 위기는 무언가? 결국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활동이나 연구 안에서 새롭게 목격하고 있는 젠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양희 선생님부터 네. 하실까요? 예. 반다나 선생님도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게 정말 그 잘못된 세계관하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봅니다. 왜 가부장적 자본주의라고 하냐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죠. 아이 셋을 낳아서 키워도 펀펀 논다고 얘기하고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래 이제 거기다 이제 자본과 결탁한 과학기술 중심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무조건 경제적인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 물류 시스템, 미친 물류라고 얘기하죠. 이를테면 노르웨이에서 잡은 연어를 저 제3세계 국가에 보내서 손질을 해서 포장을 해서 다시 노르웨이로 돌려보내서 수출을 하고 무조건 경제적 효율성으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런 과잉 무역 속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여성들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종호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각종 통계가 그걸 입증합니다. 그런데 통계보다도 제가 생활 속에서 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과의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부 모임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이런데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특히 일하는 엄마들도 그렇지만 가정주부, 전업주부들도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쉬고 돌봄 시설이 문을 닫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하면서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다라는 얘기들을 카톡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 또 일시 휴직자 굉장히 늘은 건 아실 겁니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낮은 위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해고를 당했고 한겨레 신문도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은 요양 간호사처럼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감염 위기에서도 정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70%가 여성이고요. 식량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먹는 건 키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텃밭을 아파트 앞마당에서 시작을 하고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엔 귀촌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제 개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식량 불안이 높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런데 이 식량 불안에 대한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다 디지털 스마트팜이래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지역별 종다양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단일 농장, 단일 생산이 보편화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던 농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생산량도 많고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이 병충해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농약들을 많이 쳐서 그 농약을 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성 농업인들이 폭염 속에서 외부 노출이 많이 돼서 이 농촌으로 갈수록 고령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50% 이상을 여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농업인들의 문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급이 안 되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그야말로 죽지 않을 정도로 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도시 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농촌 여성들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코로나 토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묵혔던 신공항 건설하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고, 이 토건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져서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다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새로운 사회 구상을 하는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과 같이 지금 굉장히 그 의사결정 구조가 남성 중심이고요. 경제, 모든 게 다 경제 중심이고요. 관료, 정책 관료나 전문가들이 다 테크노크래틱한 쪽으로 쏠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여성환경연대처럼 뭐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플라스틱 프리 운동도 벌이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인 실천 가지고 과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의 갈망은 매우 간절하고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공부하는 모임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도 참여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전환의 시대에 작은 시민단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떤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오랜 동안 NGO 활동을 함께 하신 반다나 선생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연경 선생님.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제주에 있으면서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에서 제주의 공동자원하고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물적 기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삶의 기반이 되는 뭐 땅, 바다, 숲, 목장 이런 거를 함께 돌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배워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정말 그 과정에서 돌봄이라는 게 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돌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봄의 사회화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과제로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가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요, 공공기관의 돌봄 서비스가 제일 먼저 중단이 되어버렸고 여성들은 가족 돌봄을 떠맡게 됐죠. 그래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이나 시설에 있는 노인들, 환자들은 각각 다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여성들은 일자리를 그만두고서라도 가족을 돌보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대면해서 하는 일들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돌봄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은 돌봄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돌봄의 사회화를 얘기하면서도 가족이 돌봄의 단위가 되는 문제를 너무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를 그동안 조금 더 많이 문제라고 외치고 해결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고민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돌봄의 단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지금 갑자기 늘어난 돌봄의 의무에 허덕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돌봄의 공백 속에 놓여진 사람들이 증가한 현상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성들은 다시 가족 안으로 돌아오게 됐고, 오래된 성역할,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운동들에서 많이 쌓아서 저항해 왔고 여성들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그런 오래된 성역할로 다시 돌아오고 소환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의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까 김양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봄에 허덕이다 보니까 일회용품도 더 많이 쓰게 되고 배달에도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자급과 순환의 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요,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저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가구주, 그래서 이제 남편 신용카드에 입금이 되는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사실을 보면서도 이 한국의 이 가족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가족 단위의 통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일 텐데, 이렇게 노동의 현장에서나 복지의 현장에서나 국가가 가족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현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삶의 출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스스로 이제 가족을 이루거나 그 가족 단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여성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그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전부터 이제 그 커먼스를 공부하면서 돌봄의 단위라는 게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가족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커먼스의 영역이라는 거를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조금 더 소신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학계에 대해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에 있으면서 보면은요, 제주에서 커먼스를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게 지역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에서 그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갖다가 다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다가 기지를 짓고 공항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관광객을 보내고, 그다음에 서울이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게 하고, 서울이 쓸 전기를 가져가고, 이런 지금 시스템 속에서는 서로 다 그 삶의 그 새로운 가능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살려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두부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서 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기후 위기나 생태계의 위기와 젠더 위기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총생산약, GMP, 주류경제학 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과정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죠. 단순히 노동, 임금, 총생산, 그다음에 개발, 이런 식의 지수와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윤택한 나라인가를 과시하는 형태로 이 그 성장주의를, 전지구적 그 성장주의를 가속화시켜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의 돌봄을 하고 여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하는 이 많은 기여 중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하는 돌봄,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 안에 중요한 수치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자연과 지구를 인간의 재생산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퍼쓰고 마구 남용하듯이 인간, 여성의 감정이나 돌봄 능력도 마구 남용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은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하고 스스로 어떤 착취의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많은 요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나 어떤 요구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생산만 늘리는 이 경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이고, 우리가 경제 부국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성장주의를 자랑할 수만 있을까요? 이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특수한 소수 자본가의 전지구적인 약탈 행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어떤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시적 차원에서 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일을 어떻게 조직해야 나가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에코 페미니즘의 또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깐 그 우리 반다나 시바 선생님에 대해 저기 각각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반다나 시바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나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Yeah, I'm ready. And how long should I take if you could guide me on that? How long should I take for the answering? 선생님께서 1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Well, first of all, dear sisters, 먼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상황이 다름에도 이렇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경주의자들은 점점 더 시장으로 그리고 자본, 기술로 솔루션을 그런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무엇일까요? 자본은 교환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측정치도 아닙니다. 영구적인 그런 화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수백 개의 화폐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대공황 당시에 3,000개의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화폐가 사람들을 기아와 빈곤으로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 화폐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현금은 나쁘고 현금은 범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화폐 디지털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모든 연구를 통해서 기술, 즉 테크 빌리어네어들이 실질적인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크립토 커런시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전자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크립토 커런시 교환을 하는데 북미에서 가솔린이라든지 석유를 교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수단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 역시 수단입니다. 여기 펜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를 쓸 수 있고 연필로 무언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로 무언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기술은 제가 하는 사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이라는 단어가 대문자 T가 없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원을 말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술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본주의가들이 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과 기술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그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젠더 정의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 때문에 여성들이 열등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여성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GDP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성들의 노동을 무시하기 위한 그런 측정치였습니다. GDP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우 추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주의가 여성들, 농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것을 그대로 추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GDP 자체가 추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밭에서 무언가를 재배해낸다면 그것이 GDP에 포함이 되지만 숲에서 만들어낸다면 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어나는 돌봄은 경제 성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착취만 하는 경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착취를 하게 된다면 생태적인 위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와 여성으로부터 너무 많은 착취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설명했던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계가 있는데요. 생산은 여성이 일을 하지 않고 자연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즉 자연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면서 저희 할머니가 가진 그리고 농부들이 가진 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에 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실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충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와 관련된 경계입니다. 여성들이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다, 우리의 가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보살핌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현재 현상입니다. 하지만 돌살품은 더 많은 것을 창출해 줄 수 있고 탐욕은 사실 더 많은 것을 착취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기념해 왔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제 연구가 농부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자본주의는 잘못된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부들에게 무엇을 생산해내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출적인 시스템에서 순환적이고 재생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은 경제는 한계의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예수로 다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들은 미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현재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도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출적인 시스템과 축출적인 도구에서 전환을 해서 순환적이고 재생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태학에 관련한 연구가 바로 이런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의 미학은 사실 이것이 경제에서 무언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보살핌은 생산적인 노동입니다. 이것의 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실제로 돌봄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지, 사회, 그리고 생태적인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커먼스입니다. 모든 산업주의,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의 커먼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전에 종자에 대한 특허를 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종자는 커먼이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자 은행들이 전 세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이 더 많이 생산이 되면서 많은 영양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없는 쌀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산업적인 프로세싱을 거치면서입니다. 현재 유전자가 조작된 쌀을 생산해내면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트가 이 만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살상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교육, 디지털 농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디지털 음식물을 더하고 싶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량 문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왜 실리콘밸리가 여기에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식량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이 자리를 다시 되찾아올 차례입니다. 실제로 우리 식량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가져올 차례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만성 질병의 원인이 이런 유전자가 조작된 음식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식품이 아닌 경우 더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된 음식은 예전에는 이런 과학자들의 꿈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만성적인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츠에서 글로벌 엠파이어로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행성적인 그리고 팬데믹의 위기에서 모든 남아있는 커먼스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의 복지를 착취하는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는 GDP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지수에 기반해서 평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복은 경제적인 행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과 중에 미래의 행복과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자본주의는 우리를 자연과 분리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태학적인 아파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우리의 몸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지구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가 바로 모든 분열의 그리고 모든 퇴행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웰빙을 보장받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경제에서 자연이 규칙을 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생태적인 문맹은 지구에 큰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살핌 그리고 생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공헌이 지금까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부가 없는 농업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디지털화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디스토피아는 지구 시스템의 완전한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커뮤니티의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미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들을 함께 포용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의 또는 5명의 빌리어네어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이끌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까지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정부 그리고 국가 정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도 존중을 하면서 이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반기술주의자 또는 반자본주의자 또는 반디지털주의자인가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냐면 인류가
정말 수많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실천 방식이 있고 사회와 공존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순간 디지털이 해법이다, 뭐 언택트가 해법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것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본 또는 국가겠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지표로 중립화되거나 진공화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 오고자 했던 다양한 생태 공존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또는 어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다양성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이 더욱더 불안하고 척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정한 형태의 공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돌봄은 뭔가, 돌봄은 여성들이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돌봄에 다니는 가족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돌봄은 어떤 가치를 그 사회에 생산해내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덜 생태 파괴적인 방식의 물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참여한다면 우리 모두가 참여적인 형태로 생태지향적인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지구에 대한 책무, 그다음에 이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책무인데 이것은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흙, 공기와 같은 이런 환경이 건강해야지만 우리의 삶도 건강하다라는 우리가 어떤 자연의 일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겠죠. 이제 조금 한국의 지금 한국 정부의 뉴딜 이 패러다임으로 좀 돌아와야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미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 정부가 내놓은 그 그린 뉴딜이나 또는 한국판 뉴딜이 뭐 기후 위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방식에서 뭐 굉장히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다던가 디지털 산업을 양산한다던가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많지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민사회와 국가와 자본이 결합,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어떻게 이 한반도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의 그 장소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계획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대규모 공공 투자나 또는 뭐 사회 감적 자본의 확충 또는 뭐 성장 모델, 기업 중식 모델,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토건 사업이 이런 내용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뿐 아니라 이게 그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돌봄 투자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래서 혹시 이 코로나19의 회복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떠면 현재 굉장히 심화된 인간 불평등의 위기,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러한 심화된 불평등, 특정 사회적 집단, 여성들을 희생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견딤의 구조를 계속 의존하면서 거기에 기대어서 기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의 공공적 해법이 자본 축적의 위기를 그냥 해결하면서 다른 자본주의를 새롭게 또 양산하는 방식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로움인가, 무엇이 우리 모두의 공공재인 생태를 회복하는 길인가, 또는 기후 위기에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이로서의 돌봄 개념도 부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젠더 위기와 생태 위기를 공동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분 패널리스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저희 그 여성환경연대가 코로나 전후에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후 위기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 전환적인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언택트 시대이지만 그래서 뭐 불필요한 모임, 가기 싫던 모임 이런 거 많이 없어서 좋은데 지역에서 소수가 모여서 같이 책 읽기를 한다든지 바느질을 한다든지 유기농 면 마스크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본에 다 뭐라 그럴까 다 사서 쓰던 것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삶의 기술들을 다시 되찾자, 이런 움직임들을 지역에서 여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우리 사회를 다시 전환 이제 리빌드 할 때 제가 그 느끼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반다나 선생님이 행복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보면 GDP 2019년에 GDP가 11위였어요. 국민 1인당 GNP는 27위였고요. 근데 국민의 행복 지수는 156개국 중에 54위였습니다. 건강이라든지 개인 소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것이 이 행복의 사회적 공동체적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 100위예요. 굉장히 낮죠. 91입니다. 굉장히 낮죠. 또 부패 100입니다. 아직도 정부와 기업이 많이 부패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할 자유가 없다는 건데 156개국 중에 144위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패배주의 이런 데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와 공동체 이런 걸 회복하는 사회 재구성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박성원 박사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미래 발전 패러다임이 뭔가 봤을 때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그런 보존 미래로 가자,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응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 미래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치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읽고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조급함 때문에 그린 뉴딜에도 보면 생태가 있나, 과연 농업이 있나, 여성이 있나, 노동이 있나, 찾을 수가 없어요. 뭐를 위한 뉴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한편으로는 생존 자체가 위기에 몰려서 절박한 사람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줄이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건가,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할게요. 백연경 선생님 말씀. 예. 지금 김양희 선생님께서 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린 뉴딜 안에서 여러 대안적인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언급이 되고 있는 순간에도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형 뉴딜, 또 뭐 제주형 뉴딜, 그래서 각종 뉴딜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돌봄의 확충에 관한 얘기가 어딘가 구석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들여다보면은 그게 과연 돌봄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지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봄을 갖다가 지금 돌봄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는 돌봄이 전환의 진짜 중심이 돼야 되고 중심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어딘가에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메꿔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회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여성들이나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뒷감당해야 되고, 그거를 뒷감당할 만큼만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게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그 돌봄의 위기가 아니라 독방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노동 체계가 있고, 또 이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임금의 격차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지금의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 돌봄 사회로 전환이라는 거는 노동, 뭐 가족, 생태 그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깔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디지털 뉴딜과 지금의 그 돌봄 뉴딜이라는 거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런 전환을 하면서 사회를 모든 걸 다 올스톱 해버리자는 말이냐?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당신의 말은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반다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돌봄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무임승차자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고 자연을 짜내지 않는 방식으로 돌보면서 먹거리를 생산해온 사람들의 노동을 높이 평가하는 다른 가치 체계를 바로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영역이나 그런 곳에서 이러한 대안적인 가치 체계를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 즉 그런 돌봄에 대한 인정에 기반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돌봄이란 개념은 이미 피폐해진 인간에 대한 돌봄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불규칙적인 형태로, 위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태를 돌보는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사회적 합의 구조라는 게 국가 주도 또는 정치적 리더 중심주의 또는 기업 중심주의로 가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사회적 합의 체제를 만들어내느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현재 코로나 위기로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생명,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에 모든 전력을 다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재생산의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터, 공기, 흙, 뭐 어떤 그 모든 물, 이런 것들과 인간의 생명이, 건강성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금 생태 중심적인 사회적 토론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 중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너무 혁신적인, 사회 혁신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업은 하나의 독단적인 어떤 유닛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이고, 그들도 생태주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지만, 반다나 시바 선생님 아직 계신가요? 예, 반다나 시바 선생님 지금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여성, 그 다음에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료 생명체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 1분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But I would just say some 드리고 humans 싶은 말씀은 have 일부 destroyed 인간이 계속해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들은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가부장적인 이런 자본주의가들의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한한 자원 내에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고 더 많이 배제하고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향후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향후로 모두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에 우리 모두가 지구인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구는 인간만 존재하는 그 지역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모든 비인간 종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겠죠. 오늘 팬데믹 기후 위기 시대의 젠더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반다나 시바 선생님, 우리 두 분 패널리스트 선생님, 김양희 선생님, 백영규 선생님 정말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반다나 시바 상임이사님, 그리고 김현미 교수님, 김양희 대표님, 백영경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문제의식의 깊이와 또 문제 질문 제기의 수준이 매우 깊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반다나 시바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네요. 강연 내용 중에 50년 동안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왔다. 지구 환경 위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왔다. 실천해왔다.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씩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조 강연 네 번째 세션 진행 중에 잠시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들께서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접속자 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없도록 남은 세션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생방으로 시청하시는 많은 네티즌님께서 또 강연 중에 댓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공감하고 또 귀한 댓글이라고 생각된 또 몇 개 소개해드리죠. 이경숙님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막연히 혼자 느꼈던 불안과 불만, 토론자분들의 입으로 들으니 혼자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는 위로를 느꼈다. 오늘 기조강의 네 번째 시간이 큰 힐링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재성님은 전 세션에서는 여성 토론자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 세션과 차별화도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